자, 이번 시간은 164페이지 정규분포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정규분포 하기 전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 이항분포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지. 그 이항분포는 우리가 B라고 해서 거기에 총 시행 횟수와 그리고 한 번 시행했을 확률 P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의 뭐 표를 만들던 아니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었죠. 그때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횟수나 개수라고 했을 때만 이렇게 이항분포가 돼서 정리를 했었고, 그때 포인트는 표에서 0, 1, 2, n까지, 그리고 확률은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줬었죠. 그래서 x라고 했을 때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주니까 ncx에 p의 x승 1-p의 n-x승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됐었어. 자, 요게 포인트였는데 이상향률 분포에서도 조금 독특한 분포가 있어서 그걸 따로 배웠듯이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 있어서도 조금 독특한 분포가 있어서 걔를 따로 배우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정규 분포는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책 164페이지 맨 위를 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그리고 1 그리고 2라는 건 어떤 상수를 의미해.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 자, 요렇게까지가 이게 확률 밀도 함수거든. 근데 얘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며 얘를 왜 만들었는지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총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형태를 띠거든. 그리고 가운데가 선대칭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선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줘. 다시 말해서 평균인 점 대칭으로 우리가 종 모양인 형태를 이루는 게 확률 밀도 함수, 바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x는 m이라는 선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함수가 되겠고, 그 총 넓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총 넓이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 정규분포에서의 총 넓이는 이 x축 전체가 되는 실수 전체에서 넓이를 의미해.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끝없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그런 분포가 돼요. 그러면은 끝없이 가겠지. 그래서 전체 넓이를 다 더하면 그때 1이야. 물론 여기 얘가 계속 끝없이 가면은 x축이 다 알랑말랑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실수 전체에서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게 보통 확률 밀도 함수랑은 조금 다른 점이고, 그 다음 여기서 포인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은 바로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다른 것보다도 이 m이라는 평균과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이죠.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이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식에 자세히 쳐다보면 이 시그마라는 표준 편차 분산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평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식에는 다른 거는 다 상수인데 딱 누구만 변수는 표준 편차와 평균이에요. 즉 분산이랑 평균이 변수가 되는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은 보자. 자, 어떤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볼게. 우리가 이 정규분포는 이항분포는 b를 썼죠. 그러면 정규분포는 n을 쓰거든. normal distribution이라 해서 n을 써요. 그럼 거기에다가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볼게. 얘도
정규 분포를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자, 둘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색깔을 바꿔서, 자, 얘를 M1, 얘를 시그마 1, 얘를 M2, 얘를 시그마 2라고 해서 이 X랑 Y의 분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M1이랑 M2는 지금 현재 M2가 크고, 그 다음에 누구는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를 비교했을 때는 같은 상황. 다시 말해서 두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에서 평균은 지금 Y께 더 크고 표준 편차는 둘이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며, 자, 두 번째 경우는 평균과 평균이 같고 누구만 다를 때 표준 편차가 다를 때인데, 자, 마찬가지로 요 Y의 표준 편차가 더 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 버전에서 한번, 이 버전에서 한번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경우에서는 X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종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평균이 M1이거든. 근데 지금 Y의 그 평균이 더 크잖아, M2가. 그러면 얘 종 모양이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져서 가고, 그 다음 평균은 좀 더 오른쪽에 찍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지금 두 모양이 높이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이에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이 모양 개형은 똑같은데 평균이 지금 큰 쪽이 오른쪽, 평균이 작은 쪽이 왼쪽에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평균이 같으니까 어떻게 그려질까? X축이 있으면 둘 다 평균이, 여기 X는 M 중심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이 높낮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 한번 볼게. 당연히 색깔을 보면 구분을 할 텐데, 자, 하나는 이렇게 높이 소순 모양이 나오겠고,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낮게끔 그려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색깔을 비교해서더라도 파란색이 지금 X고 빨간색이 Y잖아.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를 비교해 봤더니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작죠? 이 파란색인 시그마 1의 표준 편차가 더 작지. 그럼 분산이 더 작다는 건데, 분산이 작은 애가 왜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분산이 왜 큰 애가 더 낮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지. 자, 그 이유는 우선 평균은 둘 다 얼마야? 평균은 둘 다 M으로 1이랑 M2로 같은 상황.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정규 분포하기 전에 그 이항 분포 했을 때 3포도에 대해서 배웠잖아. 표준 편차 분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3포도가 더 큰 녀석은 Y야. 3포도가 크다. 한번 여기다 적을게. 3포도가 큰 게 시그마 2인 거죠. 그럼 3포도가 크다는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근데 잘 봐봐. 이 파란색은 평균을 기준으로 그 구간의 넓이가 더 어때?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빨간색은 가운데인 평균 기준으로 넓이가 어때? 파란색보다 더 적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 기준으로 더 많이 모여있는 애가 시그마 1이고, 즉 X고, 평균 중심으로 더 멀리 떨어지는 데가 더 많은 거. 빨간색은 반면에 평균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이 더 파란색에 비해서 더 넓이가 많잖아. 그 말이 이 빨간색인 Y가 평균 중심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는 분산이 그만큼 크다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결론, 우리가 표준 편차의 크기 비교를 보고 그래프를 찾을 때에는 더 작은 애가 어떻게 돼 있다? 더 높이 솟아있고 더 큰 애가 낮게 된다. 보통 여기서 잘못 외우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높습니다 이렇게 외워버려서 틀리게 돼요. 반대지. 표준 편차는 클수록 어디가? 평균으로부터 먼 지점의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분산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선 낮을 수밖에 없어. 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이 끝에서 넓이가 크다는 거는 가운데서는 넓이가 작아야 돼. 그 이유가 뭐야?
이 빨간색의 총 넓이와 파란색의 총 넓이는 다 1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서 넓이가 큰 애가 밖에서는 넓이가 작아야 되고, 밖에서는 넓이가 큰 애가 가운데서는 넓이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 쪽에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높이가 작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더 큰, 산포도가 더 큰 그래프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U를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물론 이거 가지고도 시험에 문제를 내긴 하는데 제일 많이 내는 건 바로 이 x는 m이라는 선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대칭을 어떻게 해서 문제를 내는지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선대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m이겠죠, 평균.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뭐 여기를 라지 x로 하는 게 낫겠지? 확률 변수 x가, 그리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거든.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구간의 확률은 이 구간에서의 넓이와 같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연속 확률 변수 분포에서는. 그러니까 a에서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a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는 이쪽이잖아. 근데 그게 b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랑 같대요. 그 말은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가져야 돼. 근데 b가 어디 있어야 돼? 바로 대칭 형태로 있어야지만 그 넓이가 그대로 같아지겠지. 왜냐면 얘가 x는 m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의 넓이와 이쪽 구간의 넓이가 같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a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와 b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같아야 된다면 바로 이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 말은 a와 b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야 돼? 평균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평균이 중점이 돼야 돼. a와 b의. 그 말은 a와 b의 합이 평균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바꿔서 평균을 구하든 a나 또는 b를 구하든 해준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를 활용할 수가 있냐면, 잠깐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이런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니까 구간 길이가 2인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끊을지 여기서 끊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대 넓이를 가져야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끊어볼게. a 플러스 a부터 a 플러스 2까지를 여기다 끊으면 이 정도의 넓이가 될 텐데, 걔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갖고 오면 a부터 a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가 되죠. 그럼 이쪽보다는 넓이가 더 어떻게 됐어? 더 커졌지. 하지만 여기가 최대 넓이를 갖냐 이거야. 보니까 어디일 때가 가장 최대 넓이를 갖냐면 바로 a와 a 플러스 정중앙이 평균이 될 때. 따라서 평균 중심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이 a, 똑같이 떨어져 있는 이쪽이 a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형태를 이룰 때의 이 넓이가 그 모든 넓이와 비교했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죠. 결론은 또 뭐냐면, 최대 넓이 가질 때에도 요 a와 a 플러스 2의 정중앙에 누가 와야 돼? 바로 평균이 와야 된다는 거니까 a 더하기 a 플러스 2가 평균의 2배가 됩니다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의 넓이가 같을 때에도 중점이 평균이 돼야 되고, 최대 넓이를 가질 때에도 그 구간의 중점이 평균이 돼야 된다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 볼게. 자, 몇 페이지를 펴보면 되냐면 168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적을게. 자, 168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밑에 적을까? 정규 분포표 m, 시그마 제곱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종 모양이네 하고서 종 모양 하나를 그려주면 되겠고, 가운데 여기는 평균을 적어주시면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안 알려주니까 줬으니까 그냥 여기 시그마 정도만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고 했죠. 그 말은 방금 했었지. 12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18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12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과 18이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 정확하게 같겠고, 그 말은 18과 12 정중앙에 평균이 있다는 말이니까 바로 12 더하기 18이 평균의 2배인 2m이 되죠. 그래서 2m이 30이 되니까 따라서 평균은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 x는 m이라는 대칭,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 형태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보자. 어떤 걸 추가를 해볼 거냐면 여기에 넣고 셀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한번 추가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그냥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가 있는 게 아니라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이 같다라고 해서, 이 크다 작다랑 크다 작다가 같이 있는 경우의 확률이 같을 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한번 구해볼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 가운데가 평균이겠죠.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럼 A부터 B까지의 구간의 확률은 이 넓이를 의미하겠지. 그럼 그 넓이와 같은 CD는 바로 대칭 형태로 있으니까 이 정도 될 거고, 여기서의 이 넓이와 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건 이 A와 C의 중점이 M이 아니라는 거야. 이 A와 C의 중점이 아니라 A와 D의 중점을 쓰거나 또는 B와 C의 중점을 써야지만 이 평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다 작다가 있을 때는 작은 것끼리 요 A와 C끼리 중점을 구해서는 안 돼. 구할 때는 어떻게 중점을 구해야 돼? 작은 애와 큰 애 또는 큰 애와 작은 애, 이렇게 중점을 구해서 A 더하기 D가 2M이 되거나 B 더하기 C가 2M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해도 되는데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줬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알아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 그러면 정규 분포에 여기까지 온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연결을 해볼게. 우리가 원래는 뭘 배웠냐면 연속 확률 변수 분포죠. 정확히 말하면 얘를 배웠을 때에는 그 그래프가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도 나왔고 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도 나왔고 또는 사다리꼴 모양도 나왔고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나왔었어. 그럼 그때 총 넓이가 1이다, 총 넓이가 1이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 또 구간 넓이는 뭐 닮음을 이용해서도 풀었고 이랬었잖아. 그런데 이게 모양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단점이 나와버린 거야. 즉 지금은 직선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적분을 배우면 곡선도 나오거든. 그러면 모양이 더 추가돼요. 너무 모양이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모양을 좀 통일 좀 시키자 해서 만든 게 얘야.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종모양인 형태를 계속 띄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 좀 통일시키자 해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어떤 문제? 이 종모양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달라지면 얘가 이동해버려. 또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분산이 달라지면 얘가 또 높낮이가 바뀌어버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통일시키려고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다양해져 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 정규 분포 우리 완전히 통일시켜 버리자. 정규 분포들조차도 완전히 통일시켜 버리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야.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뭐길래 이렇게 만들었냐? 바로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킨 거라고 하거든. 그럼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애가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그 안에다 적는 게 두 가지였죠. 평균과 분산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x의 평균, 기대값이죠. 그게 m이고, 그리고 x의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지. 요 사실을 이용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게 표준 정규분포인데,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이에요. 그럼 확률 변수 x라는 애를 어떻게 표준화 시킬 수 있냐 봤더니 그 녀석들마다,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는 뭐 다양하죠. 어떤 걸 확률 변수로 놓냐에 따라 다양하죠. 그리고 그때 평균도 다양하죠. 근데 그때마다 걔네들의 평균이랑 걔네들의 표준 편차로 빼고 나눠버리면 우리가 얘를 z라고 하면서 얘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예요. 그럼 이 z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왜? 표준 정규 분포도 정규 분포니까 따르는데 그 안에다 적는 게 바로 0과 1을 적는다는 거지. 그 말은 뭐야? z의 평균은 항상 0이고 z의 분산은 항상 1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 왜 그렇게 되냐? 자, 여기서 한번 증명해 볼 텐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할 때와 ax 플러스 b의 분산을 구할 때의 공식이, 얘 같은 경우는 x의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 더했고 얘 같은 경우는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했죠. 이 공식 이용해서 얘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지금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얘를 ax 플러스 b꼴로 바꿔서 시그마분의 1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되겠죠. 그럼 z의 평균은 얘의 평균이니까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고 z의 분산은 얘의 분산이 되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겠죠. 이 공식을 적용시켜서. 그런데 이 x가 지금 현재 얼마야? m이죠. 그럼 얘가 m이 되면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0이 되고 vx는 지금 아까 얼마로 났죠? 시그마 제곱으로 났지.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 돼서 우리가 z의 평균이 0이 되고 z의 분산은 항상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z라는 애를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 1절. 어떤 확률 변수든지 간에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버리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게 되면 그 값은 항상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는구나. 분산도 1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z라는 녀석도 뭐니까 확률 변수니까 표준 정규 분포니까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똑같이 종 모양인 형태를 띠긴 띠는데 평균이 얼마야? 0이고 표준 편차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제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얘네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얘네처럼 높낮이가 변하지도 않게끔 아예 고정시켜서 이제 드디어 완전 통일을 이룬 거야. 근데 문제가 일어났지. 어떤 문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이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z가 0 이상일 확률. 왜? 얘는 이쪽 부분이죠. 근데 전체 넓이가 1인데 정확히 가운데 잘라서 반쪽 넓이니까 얘는 0.5라는 넓이를 갖는다. 이거는 구할 수 있죠. 그런데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 어떻게 구할 건지, 그리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어떻게 구할 건지,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어떻게 구할 건지, 또 음수 쪽으로 갈 수도 있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어떻게 구할 거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들, 마지막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확률들을 어떻게 구해갈 건지. 지금 얘네들이 곡선이기 때문에 얘만 보더라도 0부터 1까지만 보더라도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곡선 같은 경우는 정적분 쳐서 구해야 되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엄청 복잡한 애를 정적분 치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의문이 든 거죠. 궁금하지? 그래서 여기서 끊었다 갈게요.